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좀 배워나갈 건데요. 자, 하기 전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아니면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좀 있어서 오늘 뭐 첫 시간에는 이거 조금 다뤄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클래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깊이는 아니고 요게 이제 유니티에서 어떻게 쓰인다 정도만 좀 언급하고 넘어갈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벡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벡터에 대해서 알았으면 세 번째는 자, 이동 공식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네 번째는 뭐 델타 타임 점 델타 타임 요 정도는 뭐 아셔야 합니다. 보통은 뭐 여러분들도 넌지시 배워서 뭐 델타 타임이 뭔지 뭐 이동 그다음에 벡터 이런 것들은 좀 이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러니까 최근에 요새 좀 보다 보니까 좀 기본적으로 이거 뭐 이해가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좀 많이 진행한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기초를 잡는 데는 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많이 뭐 지금 학습이 됐다고 해도 좀 제가 볼 때는 약간 기초가 약간 좀 탄탄하지 못해서 한번 저 정리하고 넘어가는 셈치고 아마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자, 클래스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클래스라는 게 뭐냐면 일단 유니티 잠깐 제가 켜볼게요. 테스트 코드에서 좀 약간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은 만들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제가 설명용으로 제가 잠깐 쓸 거기 때문에 자, 뭐 열려 있는 거 하나 그냥 제가 자,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 앞으로 이제 프로젝트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강의가 시작될 때는 여러분들도 그냥 켜두고 켜두고 그냥 동영상만 시청해서는 절대 늘지 않습니다. 해서 반드시 따라 해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기말이나 중간고사 때도 여러분들 그 지금 강의에서 제가 했던 내용을 토대로 그 변경하면서 그걸 갖다가 과제를 제출하는 형태가 될 거라서 여러분들 반드시 좀 따라 해 주셔야 돼요. 자, 좀 이것저것 에셋을 좀 내가 많이 받은 프로젝트인데 이거 말고 좀 깨끗이 좀 정리 좀 하고 다시 만들게요. 일단 뭐 새로운 씬으로 그냥 만들어서 초기화를 하는 게 낫겠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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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상태에서 제가 일단 그 대본이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하나 제가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뭐 테스트 클래스라고 해볼까요? 이거는 뭐 어차피 여러분들 뭐 따라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지금 자 제가 뭐 대본을 하나 만들었고요. 얘를 자 대본을 당사자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저는 메인 카메라한테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하고 자 테스트 클래스를 한번 더블 클릭해서 그 형태를 한번 열어보면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본이라고 하는 스크립트 파일이죠. 그 유니티에서 제가 설명할 때는 항상 대본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우리가 그 드라마 촬영이나 영화 촬영에서 대본을 전달할 때도 시나리오의 형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각 그 방송사마다 혹시 그 영화 제작사마다의 어떤 그 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유니티라는 걸 써서 콘텐츠를 좀 만들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영화 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화를 제작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자, 지금 보시는 거는 뭐 스크립트 파일이긴 하지만 이게 하나의 대본 형식이라고 가정했을 때 대본의 타이틀 이름은 뭐 테스트 클래스가 되는 거고, 그죠? 이 대본이 자 메인 카메라 감독님 보면 레고 블럭 중 이렇게 보면 자 하단에 이렇게
옆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해서 자, 대본의 형식이 이러한데 이 대본의 이 형식이 뭐 스타트가 뭐고 업데이트가 뭐고 물론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 해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자, 해서 클래스를 보면 자, 클래스라는 녀석은 잠시만요. 이거 좀 연결 좀 시켜야 되겠다. 잠시만요. 잠깐 중단하고. 자, 타블렛을 좀 연결하니라고요. 네. 자, 클래스라는 거는 하나의 요러한 보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덩어리, 하나의 묶음에서 얘가 보통 클래스라고 하는데, 자,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C샵에서 가장 그 자료형이라는 거 알죠? 자료형. 굉장히 많은 자료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딱 제가 네 가지만 외우라고 했었죠. 그게 뭔가요? 네 가지. 다른 건 몰라도 네 가지만 딱 기억하면 된다 해서 int, 그다음에 float, 그다음에 string, 그다음에 bool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요것만 기억을 해라. 그런데 클래스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int, float, string, bool 같은 경우에는 C샵에서 제공하는 자료형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각 자료형마다 제가 요 얘기 했었잖아요. 그릇의 형태가 뭐 int는 예를 들어서 int라고 하는 녀석은 자 이렇게 되어 있고 플로트는 조금 더 크고 스트링은 가변이고 불은 좀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클래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자료형의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외형상 요런 형태의 어떤 그릇을 만들고 싶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나는 요런 형태의 그릇을 하나 만들고 싶어 뭐 자동차겠죠. 혹은 내가 요런 형태의 뭐 이거 의자인데 요런 형태의 그릇을 만들고 싶어 해서 요런 것들을 갖다가 사용자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자료형을 만들 수 있는 게 클래스라고 합니다. 해서 이 정도 것만 이해해도 돼요. 그래서 자 클래스란 당연히 이 자료형은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추상적이라고 했죠. 추상적. 구체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뒤에 변수가 만들어지면 이제 구체적이 되면서 그렇죠? 이게 그릇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처럼 클래스라는 거는 이게 되게 추상적인 의미예요. 클래스하고 예를 들어서 체어라고 하면 요 체어라는 이름은 자료형이에요. 자료형이고 그다음에 이 클래스라는 이름은 뭐냐면 얘는 사용자 우리가 만든 거야 라는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식의 좀 표기법을 씁니다. 해서 자 보시면 클래스 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자료 타입이야 해서 테스트 클래스라는 게 이게 하나의 자료형이 되겠습니다. 자료형 변수 아니에요. 해서 실제로 얘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대충 어떤 형식을 가지냐면 쓰려면 자 처음에 선언할 땐 클래스 하고 방금 테스트 코드죠. 테스트 코드 이런 식으로 뭔가 명세서 같은 걸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속성과 기능의 묶음이에요. 사실은 자 속성이라고 하면은 자 변수가 해당되는 거 기능은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특정한 요거를 갖다가 정의를 해주는 뭐 설계도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자 일단은 그냥 뭐 깊이는 몰라도 클래스는 속성과 기능으로 돼 있다. 해서 얘는 변수 해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int cup 그다음에 자 void move get이라고 할까요? get 자 요거는 뭐냐면 자 컵이라는 어떤 그릇을 하나 담는데 얘는 뭐냐면 그 컵을 갖다가 얻는 어떤 행위를 뜻해요. 그래서 속성은 변수 해서 이거를 조금 판단하기 쉬운 거는 이제 명사적 느낌이에요. 명사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
갖다가 보통 변수로 많이 만들고요. 얘는 자, 기능, 어떤 특정 기능이죠. 그래서 함수하고 얘는 동사적인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좀 약간 좀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클래스라는 거는 뭐냐면, 다시 정리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그 C샵에서 지원하는 인트, 플로트, 스트링, 불 같은 경우에는 C샵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자료형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자 자료형이라고 해요. 사용자 자료형 있다. 첫 번째 사용자 자료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사용자 자료형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명사적, 그 다음에 명사적 특징도 가지고 있고, 자, 동사적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특징을 가진데, 명사적 특징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변수, 자료형, 변수 이렇게 표시를 하고, 동사적 특징은 어떤 행동을 해서 보통 함수를 표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자동차를 좀 예를 들어 볼까요? 클래스하고 카라는 걸 갖다가 사용자 자료형으로 만들 거야 하고, 이 명세를 이렇게 딱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에는, 자, 명사적 특징이 뭐죠? 뭐가 있을까요? 명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처음에 나열을 하는데, 그게 뭐가 있을까요? 자, 인트, 핸들 같은 거 있잖아요.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에. 자, 바디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시트도 있고요. 차에 시트도 있죠. 그 다음에 인트, 휠이 있고,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창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백미러, 룸미러도 있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동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동사적. 할 수 있는 것을 밑에 이제 나열을 하는데, 보통 자, 요거는 void run이라고 할까요? run 달리는 거. 그 다음에 자동차가 달리죠. 그 다음에 자동차가 할 수 있는 게 stop. 또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뭐 드리프트,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하나의 사용자 자료형을 만들고, 실제 쓸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 좀 비슷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my, 추상적이라고 했죠. 자료형은 추상적, my 하면 이게 구체적인 자동차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묶음들. 그래서 자, 접근할 때 이렇게 딱 만들어주고, 실제 쓸 때는 my car에 점 하면은 속성에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핸들, 이렇게 하면 이 안에 있는 이제 이런 변수들을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클래스는 하나의 묶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의 객체를 표현한다고요. 하나의 객체 표현을 표현하고, 하나의 어떻게 보면 사용자 자료형도 되고, 객체 표현이라는 말도 좀 뭐 나쁘진 않네요. 그래서 특징 객체 표현이라고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해서 이렇게 접근해서 뭐 핸들이 한 개니까 한 1 이렇게 넣어주고, 자, 만약에 자동차가 달리고 싶다 하면 my car run 하고 이렇게 실행을 해주게 되면, 일반 우리 함수 콜 하는 거 있죠. 우리가 만든 뭐 void 함수들 콜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함수를 불러줬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my car에 속해 있잖아요. 속해 있으니까 구체적인 변수 클래스 변수 하고 점을 누르면 속한 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기능 함수를 실행하게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자, 요까지만 조금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자, 근데 아까 보세요. 아까 이렇게 일반 우리가 변수 선언한 것처럼 int 컵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잖아요. 선언하는데 똑같은데 조금 다른 방법이,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자, 이렇게 기본 자료형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 어떻게 썼습니까? 자, int 컵에 10 이런 식으로 썼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거 하나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선언하는 게 아니라, 자, 클래스는 new하고 car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자, 새롭게 정의한다라는 의미에서 new라는 걸 쓰는 거예요. 뭐 실제 뭐 전산학에서는 좀 다른 느낌인데, 다른 이렇게 뭐 메모리에 올라오고 막 이런 건데, 이런 거 볼 때 빼고, 기본적으로 이게 네 개를 제외해서 우리 사용자가 만들고 싶은 자료형을 만든다라고 해서, 새롭게 만든다고 정의한다 해서 new라는 걸 키워드를 쓰고, 앞에 클래스명 이렇게 가로 이렇게 해주면 이때부터 밑에서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의 묶음으로 표시가 되니까 되게 이점이 많아요. 뭐 같은 것끼리 묶을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뭐 묶을 수가 있고, 나중에 이게 그 뒤에 뭐 상속이나 뭐 캡슐화 뭐 이런 게 있는데, 객체 표현에서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자, 일단은 자, 이렇게 묶어서 표현이 가능하고, 이 안에는 명사적 특성, 자, 명사적 계속 반복해서 지금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있는데, 명사적 특징의 변수가 있고요. 동사적 특징의 기능 함수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객체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클래스화 시킨다라고 하면, 자, 그냥 뒤에 한번 더 들어볼게요. 클래스 휴먼이라고 할게요. 하면 휴먼, 뭐 퍼슨, 휴먼을 할게요. 자, int 마우스 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int 코, 노즈 맞나요?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서 int i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쭉쭉쭉 있고요. 뭐 팔도 있겠고, 뭐 팔, int arm,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근데 동사에 해당되는 건 또 뭐가 있을까요? 동사에 해당되는 거 work,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run, 굉장히 많겠죠. 뭐 웃다, 뭐 슬프다, angry, 뭐 화내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도 다 포함됩니다. angry, 맞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human, 자, 자료형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제 이름 KT 김태환이라고 해볼까요? 태환이라고 하면 일단 얘는 자료형이 될 거고요. 자료형이 될 거고, 얘는 변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선언해 주면 되고, 그런데 얘는 내가 만든 거잖아요. 사용자 자료형이니까 앞에서 생성할 때 이렇게 선언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만들 거야 해서 new 하고 human 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주면 하게 되면 변수가 딱 만들어지게 되고요. 실제 내가 여기서 만든 구체적인 변수가 뭔가 행위를 하고 싶다 그러면, 걷고 싶다라고 했을 때 김태환이라는 애가 실제로 구체적인 변수죠. 얘는 구체적으로 있는 거니까 김태환이라는 거가, 자, 걸어라 그러면 walk 이렇게 해주면 걷게 되는 겁니다. 기능 함수가 실행돼서 굉장히 이점이 많아요. 자, 요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니티 상에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자, 테스트 클래스를 보시면요. 자, 동사에 해당되는 게 두 개 있죠. 그쵸? 동사에 해당되는 게 두 개가 있고요. 좀 요거를 아까처럼 다시 좀 묘사를 해보면, 자, 아까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테스트 클래스 아직은 뭐 실제 존재하진 않은데, 이게 내부적으로 얘를 갖다가 실행해줘요, 자동으로. 그래서 자, 스타트라는 게 이렇게 딱, 자, 스타트라는 기능이 하나 있고요. 기능 함수가 있고, 자, 여기 업데이트가 있죠. 업데이트. 자, 이렇게 그냥, 자, 기능들은 이렇게 동그라미 해서 기능에 이렇게 묶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있고, 내가 뭐 새롭게 뭐 기능 하나를 더 만든다 그러면 마찬가지 지난번에 우리 코딩 실습했던 것처럼 여기다 뭐 하나 더 추가하면 됩니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어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뭐 애드라는 거 이런 거 하나 만들었으면 이렇게 하나 추가되고 막 이렇게 이런 빈 공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 안에서 만들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타트 안에서 뭐 보이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정의를 하는 건 아니에요. 각자 기능 명세가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 이런 공간에 int a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런 공간에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게 속성입니다. 그래서 속성부가 보통 여기 윗부분에 많이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계속 이렇게 쭉 해서 이 블록 사이에 뭐 보이드 이런 식으로 add 하고 보통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스타트라는 건 뭐냐면 최초에 한번 여기 써 있죠. 스타트해서 최초에 한번 들어와요. 자, 이거는 자동으로 유니티에서 호출을 해요. 호출을 합니다. 여기 있는 것,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자동으로 호출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냐면 콜백 함수라고 그래요. 콜백 함수라고 해서 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불러줘요. 이게 자동으로 등록돼서 우리가 보통 함수 뭐 기능을 하나 만들게 되면 예를 들어서 void add라는 기능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가 기능을 이렇게 구현하는 그 부분이 있고, 얘를 실제 갖다 쓰려면 이렇게 add 하고 호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은 호출이 아니라 기능 명세만 있잖아요. 얘만 있는 거예요. 어디선가 이렇게 불러줘야 얘네들이 호출이 될 건데, 이거는 시스템 내부에서 자동으로 어디선가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프레임마다 알아서 얘가 동작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들 파란색으로 지금 보기 좋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콜백 함수라고 합니다. 그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고요. 얘는 그래서 초에 한번 부르고, 얘는 자 프레임별로 계속 돌아요. 계속 들어온다. 자, 프레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보통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유니티에서는 이게 한 초당 한 60 정도 들어오면 60번. 1초에 60번 정도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지금 계속 돌고요. 계속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뭐 실습해야겠지만 프린트해서 뭔가를 출력을 하면 초당 60번 이상으로 계속 출력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프린트 뭔가를 찍어내면 이렇게 뭐 찍어내면 한 번만 들어오겠죠. 최초. 해서 자, 정리를 하면 여기는 자, 변수 초기화 같이 뭔가 변수에 관련된 거를 갖다 우리가 만든 어떤 그 변수들을 갖다가 초기화할 때, 자, 여기는 뭐 계속 뭐 이동 계속 뭔가를 변화를 줄 때, 자, 다시요. 지속적인 변화를 줄 때 쓰게 됩니다. 자, 아시겠죠? 해서 자, 중요한 거는 자, 전체 이제 클래스라는 건 이러하고 스타트, 업데이트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 그리고 자, 여기는 계속 들어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좀 정리를 하자면 유니티에서는요. 자, 유니티에선 유니티에서는 변수는 소문자로 시작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뭐 그리고 클래스 뭐 기능 함수는 대문자로 시작한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자, 보시면 대문자로 시작했죠. 자, 대문자 클래스도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소문자는 이렇게 변수들 보면 제가 항상 코딩할 때는 이런 변수들 만들 때 앞에 소문자로 시작을 해요. 왜 그러냐면 대문자로 시작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 유니티에서는 내부적으로 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보시면 자, 증명해 볼게요. 뭐 디스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자, 보시면
앞에 여기 대문자로 시작된 것들 뭐 큐브로 표시는 하고 있지만 얘네들은 다 기능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불러보면 자 가로 자 함수의 기능은 뭡니까? 함수라는 건 이렇게 이 가로가 있다는 거를 갖다가 함수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함수가 어떻게 쓰인다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죠? 자 그런데 자 이게 소문자로 시작하는 것들 여기 얘네들은 소문자로 돼 있죠. 얘네들은 뭐냐면 변수인 거예요. 그냥 변수 불량 변수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유니티에서는 변수는 소문자로 시작한다. 그리고 클래스나 뭐 기능 같은 거는 대문자로 시작한다.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도 변수를 만들 때는 그래서 변수를 만들 때는 우리도 소문자로 시작해야 한다. 이건 그냥 시작 안 해도 상관없는데 무조건 그냥 지키세요. 나중에 이거 현업에서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 기능 심지어 이런 오브젝트 있죠? 게임 오브젝트들. 자,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 때도 다 대문자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대문자로 여러분들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이것도 게임 오브젝트도 대문자로 만든다. 자,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의할 게 한글은 쓰지 않는다. 자, 한글은 여기 뭐 한글 쓰게 되면은 좀 엉망이 돼요. 코드에서. 그래서 한글은 가급적인 배제하고 심지어 여기 있죠. 여기서도 한글 쓰지 마세요. 뭐 오브젝트 만들었는데 한글로 보통 게임 오브젝트 이렇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이거 근데 유니티가 한글을 100% 잘 지원을 안 하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한글로 만들지 않는다. 이게 그다음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요거 중요합니다. 띄어쓰기. 예를 들어서 여기서 김태환인데 이렇게 띄어쓰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자료형의 변수죠. 그래서 변수를 인식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띄어쓰기를 하면 안 되고 마찬가지 게임 오브젝트 만들 때도 여기서 플러스 버튼 눌렀는데 여기서 띄어쓰기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 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띄어쓰기 하지 마세요. 띄어쓰기 자체도 사실 얘네들은 띄어쓰기가 돼 있는데 이거 자체도 공백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자, 그 띄어쓰기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됐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